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케미가 맞을 것이다 라고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 근거 없이 기대만.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뭉뚱그려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죠. 아니라는 걸. 실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실제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력으로서 그런 기반을 닦아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소식 쭉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실제 메이저 언론들이 절대 보도하지 않고 절대 맞추지 않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실제 메이저 언론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들 잿빛 전망을 밝히고 있어요. 자, 왜겠습니까? 당장 조선일보라는 곳부터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트럼프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막말, 성추문, 2번의 탄핵소추, 대선 불복. 네, 타이틀 자체가 대통령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미국 좌파 언론들의 워딩을 그냥 붙여넣기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저쪽 언론들에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자, 한국 패싱 우려는 방위비 재협상의 안보 우산 약화. 트럼프 당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되게 못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우리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야죠. 어떻게 근거 있게 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실제 지금 많은 언론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방위비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국은 머니머신이며 나라면 방위비 13조를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방위비에 9배를 더 내게 만들겠다 말한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요 어떻게 들었냐, 실제 먼저 던지는 겁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제시할 거니까 니들 준비해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이걸 걷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가 한 번쯤 사고의 흐름을 바꿀 거라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방위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실제 이 13조 뭐랑 맞먹냐면요. 이재명의 돈 뿌리기랑 맞먹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의 돈 뿌리기 13조를 뿌리기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제 방위비를 좀 더 주는 게 낫습니까? 저는 방위비를 좀 더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실제 돈을 뿌리면은 우리 도움됩니까? 당장 조금은 도움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 고통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방위비를 조금 우리가 더 내면 우리는 뭘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미동맹 굳건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안보적인 이익을 더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언론들은 방위비와 관련돼서 되게 문제를 삼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냐면요. 20여 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했습니다. 좌파들 항상 뭐 어떤 얘기했어요? 안미 경중이라 그랬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중국과 우리가 척을 지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완전 틀어버렸습니다. 뭐를 통해서? 안미 경중이 아니라 안미 경세로. 그로 인해 우리는 대미 수출을요, 대중 수출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뛰어넘었냐? 이 정도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2024년까지 어떻게? 643억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04년부터 6월까지 벌어들인 돈만 얼마냐? 무려 87조입니다. 87조. 제가 여쭤볼게요. 87조라는 대미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방위비 하나 못 주겠습니까? 방위비 하나? 네?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87조는 수출을 올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몇 조를 좀 더 주는 게 우리에게 불이익이겠냐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한미 관계가 방위비가 전체가 아니에요. 이 방위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대미 수출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방위비라는 걸 조금 더 주고 대미 수출을 더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런 방송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대. 더 나아가 반도체 보조금을 줄인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MBC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세 올리고 보조금법 전면 폐기, 전기차 반도체 타격 오나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하느냐? 바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타국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무엇이냐? 트럼프가 일자리를 뺏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타국에 있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미국에다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 기업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이런 건요 트럼프만 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했느냐? 바이든 행정부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웨이폰 들면서 기다릴 여유가 없다. 삼성에 공격적인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까?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삼성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대미 투자를 압박했던 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똑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바이든은 그런 일을 안 하고 트럼프만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이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결론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실제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걸 올렸습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느냐? 바로 트럼프가 말했던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우리가요 1위거든요. 1위. 무슨 얘기냐? 실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최소 72조입니다. 자, 이 72조라는 게 어느 순위냐면요. 무려 아시아 태평양 1위예요. 우리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고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디냐 있는 미국 내부의 일자리가. 그게 몇이냐? 1위예요. 35,000개.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최대 72조. 최소가 72조. 그런 식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35,000개 압도적으로 1위를 만들어줬습니다. 뭐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트럼프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미국에다 투자를 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서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배경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은 채 마치 지금 당장 트럼프 당선과 관련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할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타격이 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린 줄 만큼 줬잖아요. 우리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들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어제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른 시일 내 회동 합의하겠다고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중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중국을 가장 견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 패권 경쟁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실제 트럼프가 뭐라 말했냐? 중국의 관세를 100%까지 매기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관세를 매김에 있어서 왜 우리를 향해서 조선업을 꼽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조선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자, 왜 비상이 걸렸냐?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글로벌 선박수주 점유율이 중국이 59% 1위입니다. 미국 몇 프로입니까? 0.04%예요. 그야말로 선박수주를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일단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 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부터 실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선박수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2등과 1등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중국이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위를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올해 7월이에요. 올해 7월 우리 조선업이 점유율 40% 세계 첫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해요. 중국이 1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2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1위 할 때도 있고 중국 2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조선업에 있어서 우리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만큼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보고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면 세계 해군력 순위입니다. 중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다 따라잡았습니다. 실제 미국의 싱크탱크가 어떻게 말하냐? 미국의 해군이 중국 전투에 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조선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해군 장관도 경고하고 있어요. 중국 함정이 우리보다 크고 많다라고. 그만큼 미국이 지금 해군력과 있어가지고 중국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조선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산업뿐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예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난 2021년에 미 핵 잠수함이 남주쿠에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부서졌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배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 실제 이 배가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이 배가 수리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 21개월이 걸렸어요. 아직까지 못 고쳤습니다. 수리가 되는데 몇 개월이냐? 30개월이 걸린대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배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들이 지금 미국 내에 얼마나 있느냐? 무려 37%나 있다라는 겁니다. 정비 중이거나 정비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어떻다고요? 이런 배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인력이 없다고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정비 인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 하나오션이 국내 최대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정비와 그다음에 정비와 관련돼서 유지보수 정비와 관련돼서 사업을 수주했어요. 여러분들 4만 톤이면 얼마 정도냐면요. 연간 20조입니다. 연간 20조. 실제 그리고 최근 9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예 입항까지 했습니다. 어디? 우리 거제도로. 네, 미 해군 함정이 하나오선의 사업장에 거제도 입항을 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수리를 받기 위해서. 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트럼프가 조선업을 얘기했는지 실제 우리가 어떤 이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배를 어떤 걸 고쳐주는 겁니까? 미국의요 해군력과 관련된 고쳐주는 겁니다. 미국의 함정을 고쳐주는 거고요. 미국의 잠수함을 고쳐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실제 우리가 함정과 잠수함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 이 함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기술 자료가 우리한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거 없이 어떻게 유지보수가 됩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자신의 해군력과 관련된 군사 기술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을까요? 더 나아가 그 정도 우리에게 민감한 기술력을 넘겨준다라면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북한에 있는 평양 주석궁을 365일 타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리닉슨 김정을 언제든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국 해군 MRO를 수주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실제 작업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트럼프 정부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카드를 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케미를 맞출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처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거가 없습니까? 기대만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억지로 까는 거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MBC 보도처럼 우리가 패싱 당하겠습니까? MBC 보도처럼 우리가 방위비 협상이 우리 안보에 약화가 되겠습니까? 저들의 말처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겠어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요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문제죠. 왜냐? 얘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다들 어디만 빠져있기 때문에 민주당 좌파들의 정쟁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되었다. 즉 이와 관련해서 실제 윤석열 정부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이어가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안보 경제 그리고 외교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보는 게 우리의 시선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성격이 되게 맞는다는 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두 사람 다 화통하잖아요. 두 사람 다. 네? 아니, 누구처럼 독대해줘, 누구처럼 보수 유튜버들이 날 공격해요 라고 안 하잖아요. 네, 누구처럼. 네, 실제 대통령도 되게 화통하고 트럼프도 되게 화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 번 하면 돼요. 어떻게?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 한 번 더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요, 그 옆에서 트럼프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춤추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끝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다른 겁니까? 쩝쩝거리는 사람이랑 다르다라는 거죠. 저렇게 문전박대 당하는 사람과 확연히 다른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실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사들한테 하나 말아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악영일 것처럼 어떻게 그냥 마냥 어떻게 이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취재하고 알려주는 게 언론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근거 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실제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누구처럼 근거도 없이 원화가 기축통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난데없이 김포공항에 수직 이착륙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실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들처럼 어떻게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들처럼 마냥 안 된다라고 잿빛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떠한 카드를 들고 있는지, 그 카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머리를 짜매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미 수출을 얼마나 늘려놨는지,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가 조선업을 얼마나 살려놨는지,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가 뭐까지 했습니까? 실제 미국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쭤볼게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교 안보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이죠. 실제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놨었던 그 한미 동맹을 정상화시켰고 더 격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조선업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있는데 미국의 군사력이 민감하게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도 뭐 한 겁니까?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카드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조선업이잖아요. 조선업. 자, 이 조선업이 우리가 실제 중국과 지금 1, 2를 다툰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불법 노조들을 타파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노조. 지금 민노총 미음자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 달리 민노총이 뭐 했습니다라고 언론이 보도한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이제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용서. 불법의 비읍자로 보이면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 조선업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7월 달에 1위를 먹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조선업을 바라봤던 트럼프가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여 동안에 어떤 것을 정상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정상화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언론들이 안 말해주니까 문제라는 거죠. 언론들이 안 말해주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언론들은 공부 안 해요. 어제도 보셨겠지만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합니다. 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정쟁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공부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알려야죠. 실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그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 경제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다시 도래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떠한 케미를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참 애석하게도 이런 역할을 국민의힘이 함께 해주면 좋겠지만 그 역할을 참 안 해주고 있어 저는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국민의힘 바라보고 정치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국민의힘 바라보고 논평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국민의힘 바라보고 좌파들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 우리가 했고 다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저는 그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그걸 알릴 수 있고, 그 알림을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더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좌파들이 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억까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세요. 좌파들이 억까를 똑같이 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과가 미흡했다. 두 번째, 답변이 미흡했다. 세 번째, 무제한이 아니었다. 네 번째, 특검을 받지 않았다. 다섯 번째,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여섯 번째, 표현이 거칠었다. 요거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 그 사람 우리 편 아닙니다. 반대편이에요. 자, 더 나아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캠이 있어서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요, 보여주십시오. 실제 우리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어떤 걸 정상화시켰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오늘 쭉 설명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